했던 내용 제목만 말씀드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민법에서는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서는 전부 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민법상은 취소, 철회, 청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된다. 계약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암기해야 되고요. 계약서 서명 날인 해야 되고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뭐가 있었냐면은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표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도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가지고 10가지 금지행위 그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고요.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있었습니다. 비밀은 건물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고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 4가지, 지정 신청 서류 5가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한 정보,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된다. 미리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한다. 휴업은 한번 하면 6개월간만 할 수 있다. 6월 초과해서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을 하면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인에는 2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없는 게 차이점이고,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해야 되고 둘 다 사후 10일 이내, 그만두고 나면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중개업무 할 수 있는 게 소속공개사고 중개업무 할 수 없는 게 보조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형사책임만 과실 책임이고 행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공정하게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소속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소속공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죠. 중개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 광고할 때 5가지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5가지를 명시해야 되고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 절대.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적어야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해석상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성명 적어놓고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해서 이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죠. 10일이 아니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이런 숫자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합니다. 10일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뜻다방입니다. 이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파라솔 이런 거 설치해놨잖아요.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다.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했잖아요. 이중이라는 말 정리. 암기 프린트 53번에서도 표 밑에 정리했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요 20문제 전부 X 다 X 하면 90점입니다. 3번, 4번 두 개만 옵니다. 나머지 다 X입니다. 결론 답은 미리 다 말했어요. 3번, 4번만 오라고요. 4번 뭐냐면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만 5입니다.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련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뭘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예요? 허위매물 올리는지.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감시한다 뭐 이런 뜻이죠. 화면 쳐다보고 있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10일입니다. 틀렸고요. 6번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것처럼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7번은 아까 했잖아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입히면 사장이 손해배상 해야 된다. 추정한다. X. 민법에서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를 대면 뒤집을 수 있는 걸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본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인장 등록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고 보조원은 안 한다고 했어요.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이죠? 그래서 X입니다. 8번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한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실명제.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요. 등록번호도 적을 필요 없고 전화번호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뭐 전화번호 적었다고 위반은 아니죠. 근데 간판에는 다 광고하려고 전화번호 적어놨지만 의무사항 아니라고요. 간판 실명제다.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연락처 X입니다.
10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5년이라고 해서 거래계약서가 5년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거나가 X라고요.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청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반드시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 짜증날 수 있어요. 뭐 이게 이런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내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합격률을 보면 통계가 우리 미국에 가서 영어 빨리 배우려면 영문과 나온 학생보다, 우리나라에 영문과 나온 사람보다 아예 말 못하는 어린애가 가면 더 빨리 영어 배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도 합격률을 보면 현업에 있는 중개보조원들은 합격률은 2.3%입니다. 근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전혀 부동산 붙자도 모르던 분들은 오히려 합격률이 40%가 넘어요. 50% 정도 됩니다. 영혼이 순수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그대로 시험 공부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고. 현업하고는 자꾸 현업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현업에 실장으로 근무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다르니까 현업하고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12번입니다. 정보망과 앤드 아니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라고 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과 일간신문 두 군데 다 해야 된다 해서 X라고요. 정보망 및 일간신문 해도 X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과 과라고 해서 X입니다. and가 아니라 or 또는입니다. 또는. 13번 전부 다 지금 답은 3번 4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X다. 옆에 분한테 점수 많이 받았다고 자랑시키려고 하면 제가 낸 문제 무조건 다 X 하면 90점 나와요. 근데 지금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틀려봐야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OX 문제는 X가 어렵고 오지선다행은 O를 찾는 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어려워요. 오지선다행 문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렵다고요. 옳은 것은 해놓고 5번에 답을 해놓으면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1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3개월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은 1년 이내. 30일, 3월, 1년 숫자 중요하다 했죠. 30일 X고요. 14번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어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나머지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15번은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3년이라고 해서 15번 X. 16번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은 정보 공개는 안 할 사항 아닌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확인 설명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16번에 X고요. 17번은 거래 금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시세라고 했죠.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17번 거래 금액이라고 해서 X입니다. 근데 18번 계약서에는 시세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17번은 거래 예정 금액, 18번은 거래 금액. 거래 금액하고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이고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라고요. 확인 설명할 때는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미리 설명해야 되니까 계약 성사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19번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이걸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6번, 9번, 5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9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는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정보 공개해야 된다. 단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번도 X입니다. 이게 프린트 내드린 거 OX 문제는 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풀었으면. 근데 나머지 내드린 프린트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과목별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조그만하게 지금 문방구에 가보니까 1,000원 하면 속지 한 20장 들어가 있는 거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정리를 과목별로 정리를 하세요. 한 전과목 다 해놓으면 무거워요. 책보다 더 많아진다고 나중에 전과목 다 받으면. OX 문제도 뭐 보관하려면 보관하면 되는데 개인 취향이 다 다른데 저는 한번 풀었던 거 또 다음에 풀기 싫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풀었던 걸 계속 풀어야 좋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돼요. 필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 필기하면 합격한다, 필기 안 하면 불합격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상대적이니까 내가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려면 공부를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필기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질문만 해봐야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보면 이게 이게 잘 기억에 남는다 하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